블로그로 부업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하고 24년도에 블로그 부업 시작하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네이버가 출시한 AI 검색 엔진 Q가 나오게 되면서 24년도 블로그로 수익화를 이루어내고자 할 때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얼마 전 Q라는 AI 검색 엔진을 내놨죠.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드린 챗GPT와 비슷한 생성형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가 2002년 스페인전 때 골 넣은 선수가 누구인지 찾고 싶다고 해볼게요. 저희가 현재 검색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2002년 스페인전이라고 검색하고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골 넣은 선수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검색창에 2002년 스페인전 때 골 넣은 선수가 누구지?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기사를 찾아준다거나 내가 질문한 내용이 담긴 블로그의 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여행을 갈 때는 여행지를 검색하고 맛집이면 맛집, 명소면 명소 하나씩 찾아야 했죠. 만약 속초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속초 가볼 만한 곳, 속초 맛집 추천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가볼 만한 곳을 하나씩 보고 결정하거나 맛집도 하나씩 둘러보고 블로그 글도 보는 공을 들여야 했어요. 근데 이제 2박 3일 속초로 여행 가는데 인기 있는 여행 코스 추천해줘 라고 검색하게 되면 시간에 맞게 그리고 나의 취향에 맞게 여행 코스를 알아서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 네이버 지도 시스템, 예약 시스템, 만약 물건을 구매한다면 네이버 구매 시스템까지 맞물려서 아마 최강의 검색 포털이 되기 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요. 생성형 AI 검색 방식 변화는 잘 알겠는데 그게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네이버 블로그로 돈 버시는 분들 지금까지 글을 쓰시는 방식이 어땠나요? 대표적인 키워드 몇 개를 가지고 글을 썼었죠?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글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딸기를 키워드로 잡고 글을 쓸 때엔 내용을 딸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그렇게 글을 쓰면 딸기 제철, 딸기 청 만드는 법, 딸기 활용 음식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더라도 사람들이 제 글을 볼 수 있게 만들었죠. 검색 방식이 달라진다면 제가 쓰는 방식의 글들은 상위 노출되거나 다른 유저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매우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딸기 활용 음식을 검색하면 딸기 활용 음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글들이 노출될 거예요. 한마디로 범용적인 글보다는 타겟이 조금 더 명확한 글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최대한 키워드가 많이 걸리게끔 글을 썼었고 그런 글들이 잘 됐지만 이제는 타겟이 조금 더 명확한 글을 써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유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검색 엔진이 바뀌거나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2024년 됐으니까 바로 네이버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이유는 그동안 유저가 해오던 행동의 관성을 바꾸는 건 검색 엔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챗 GPT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Q에 맞는 검색 방법을 바로 적응하시겠지만 예상컨대 많은 분들은 여전히 20대 향수, 성수 맛집과 같은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하실 거예요. 네이버가 지식인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유행을 만들 때 큰 금액을 투자하고 광고를 만들고 마케팅을 했던 것처럼 Q의 기능을 홍보하고 방법을 소개하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저들이 Q 사용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아직은 우리가 시장을 선점하고 네이버가 원하는 포스팅, 유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팅을 연습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네이버가 Q를 출시한 의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Q를 써보시고 어떤 식으로 검색하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IT 유튜버라면 20대 남성의 빙의에서 아이폰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자동차 유튜버라면 40대 남성 중 소렌토를 소유한 혹은 구매 예정인 남자의 빙의에서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해보는 순간 바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단순히 아이폰에 대해 리뷰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아, 단순히 소렌토를 리뷰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내가 자동차 구매 예정인 40대 남자라면 이런 리뷰를 원하겠구나 라는 걸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당연한 방식이죠. 특히 블로그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해오던 방식이라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새로운 검색 엔진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플랫폼과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하는 겁니다. 네이버도 기업이죠. 기업은 곧 이득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네이버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유저가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네이버 블로그도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은 블로그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키워드 몇 개 쓰고 관련된 내용 작성하는 블로그 포스팅보다는 유저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블로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늘리기는 기존 수익화 꿀팁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전에 블로그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내용을 가장 강조했을 거예요. 그만큼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건 매우 중요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블로그로 수익 내시는 분들은 기존에 작업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포스팅 주제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처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되 포스팅 주제가 일산 카페였다면 일산 루프탑 있는 카페가 된다면 더욱 나의 글이 노출되고 상위에 랭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아직 네이버가 Q 검색 엔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블로그의 전략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실제로 유저가 원하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과 네이버 알고리즘이 원하는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추후에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